안녕하세요. 온쉐이프 기술지원부 송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온쉐이프 어셈블리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웨비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셈블리의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파트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메이트를 해서 조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버전 관리 및 링크 조사, 그리고 릴레이션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BOM 및 전개도를 뽑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셈블리 인터페이스를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 중 좌측은 이제 탭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들의 리스트와 메이트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이제 피처 리스트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실제로 구동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파트 이동 및 메이트 방법도 다음과 같이 특이한 모양의 이제 조정 잘하고 하죠. 저희는 매니퓰레이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이제 부품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또 저희는 메이트 커넥터라는 독특한 이제 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좌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계를 이용하여 이제 두 부품을 조립하여 이동을 하거나 이제 움직임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솔리드웍스나 크레오들과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일단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쪽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기존 CAD 시스템을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 이 사각형 두 개를 이제 조립을 할 때 한쪽 모서리에 엮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바닥면, 그리고 정면, 그리고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메이트를 주었어야 됐습니다. 온쉐이프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음 실제로 구동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늦게 떴네요. 네, 온쉐이프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점과 점을 찍어서 한 번에 이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 이동 및 메이트에서 이제 메이트를 아까 제가 만들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트를 하기 위한 점을 찍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면에 대해서, 그리고 원통면, 그리고 선형 모서리랑 원형 모서리에 대해서 이제 메이트 커넥터를 만드는 요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요소를 만약 찍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중간 위치에 이제 메이트 커넥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핸들링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온쉐이프 한글화 이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통합 문서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 페이지 우측 상단 보시면은 계정 관리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아래쪽 체험 기능, 아마 영어로는 얼리 비저빌리티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이라는 항목에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체험판으로 이제 한글화를 신청하신 다음에 기본 설정 쪽에서 이 한글화의 이 표시 언어에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한글로 된 이제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어셈블리 창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을 이동하면서 이동해 보실 수도 있고 원하는 파트들을 이렇게 직접 컨트롤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단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어셈블리를 도와줄 도구들이 있습니다. 고정 메이트부터 회전, 슬라이더 메이트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좀 어드밴스드 쪽으로 나올 만한 그룹이나 스냅 모드, 복제 기능 등 릴레이션까지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 필요한 어셈블리를 위해서 가지고 왔던 부품들은 이쪽에 나열이 되는데 단순히 부품만 나열되는 게 아니라 서브 어셈블리,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셈블리를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이 조립을 했던 구속 조건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 어셈블리 말고 제가 간단한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모양의 파트들, 서브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요. 회전도 됩니다.
이 부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하나의 파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긴 스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영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새롭게 어셈블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좌측 하단에서 이제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고 이제 어셈블리 생성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1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원점만 나타나게 되죠. 삽입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파트들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파트 스튜디오가 보이고 파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선택하실 때 그냥 파트 스튜디오 안에 있는 파트들을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놓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 파트 스튜디오 전체를 가지고 와야 될 경우에는 그냥 이 파트 스튜디오를 선택해 주시면은 해당 부분이 한 번에 가져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진 부품은 파트 스튜디오에서는 이 파트들을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어셈블리에서는 단순히 이 파트를 잡아가지고 클릭해서 나오는 이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잡고 이동하는 레프트 클릭해서 이제 잡아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클릭만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조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종자를 이용해서 뭐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가 가능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네모나게 이제 평면 같은 모양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차원으로 선형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점을 눌러가지고 이 원점을 특정 위치에 고정을 해서 이 원점에 대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이제 이동을 하실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파트를 이동하고 싶다면은 지금 이 파트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파트도 선택하신 다음에 끌게 되면은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파트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동해도 같이 이동되게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품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조립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에 앞서서 현재 보시면 이 부품들이 전부 다 마구잡이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션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의 파트는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실린더 형상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파트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고정 메뉴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실린더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은 이 고정이라는 메뉴는 이 어셈블리 내에서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들을 다른 어셈블리에 가져갔을 때는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 오링을 먼저 여기에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링은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뭐 회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정하는 형태로 오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메이트라는 걸 켜주시고요. 이 오링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하나 잡히게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메이트 커넥터에 오링에 대해서 하나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이쪽 측면에 이 면에다가 갖다 댈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면에 대해서 위쪽과 중간 그리고 아래쪽에 메이트 커넥터를 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를 선택해서 메이트 커넥터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오링은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링은 지금 이쪽과 이쪽 두 군데에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오링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서 새롭게 여기다 조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오링을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위치에 오링을 삽입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계속 가지고 와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이제 어드밴스드한 방법으로 복제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복제라는 기능은 이제 메이트 참조할 만한 면이 동일할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파트들과 메이트 자체를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제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에는
이제 복사할 파트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저는 이번에 개별면 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이트를 줄 때 이 안쪽으로 움푹 파인 이 면을 선택했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이 안쪽으로 움푹 패인 면과 동일하게 이 아래쪽 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자 자동으로 이제 하나의 오링이 추가가 되고 이 오링을 제가 이동하려고 해도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메이트 피처를 보시면은 원래 제가 고정 메이트 한 개밖에 안 했는데 고정 1이라고 해서 메이트가 복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이트와 부품을 같이 복사하려면 복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파트들을 복사해가지고 새롭게 어셈블리를 하실 거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해가지고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링은 다 연결했고 이제 이 실린더를 한번 이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실린더는 보통 이 안에서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회전도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고정 메이트나 뭐 회전축 메이트 여러 가지 메이트가 있습니다. 슬라이더 메이트도 있고 슬라이더 메이트랑 이제 회전축 메이트 두 개가 이제 섞여져 있는 메이트를 줘야 되는데 보시면 다섯 번째 원통형 메이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원통형 메이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 이제 이 원통면의 이 중간점과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뭐 윗선도 되고 아무 선이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실린더 원래는 실린더리컬 메이트인데 저희가 한국어로는 지금 원통형 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통형 메이트는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좌표계 온쉐이프에서는 파란색이 이제 G축인데 이 G축에 대해서 상하 운동과 회전 운동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상하로 이동이 되고 회전도 된다고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얘가 원통이다 보니까 제대로 육안을 안 보이게 되는데 이 좌표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각도도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 제가 원통형 메이트가 아니라 슬라이더 메이트를 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그냥 상하로만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메이트 조건을 선택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언제든지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메이트의 이제 유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원통형 메이트를 이용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형상은 상하로 움직여지고 회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한번 얘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플러그는 스윙암은 이 플러그의 상단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메이트를 이용해서 이 상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 커서를 막 갖다 대면은 막 자동으로 메이트 참조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흰 색깔로 나타나는 게 다 메이트 참조점들인데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자동으로 메이트 커넥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놓으면은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다 한 다음에 다음 예제에서 이 Shift 키의 장점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 메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얘가 이제 좌우로 움직여지고 상하로도 움직여지는 걸 확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든 이제 어셈블리를 제가 새로운 기존 탑 어셈블리에다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할 때 이 삽입 버튼을 똑같이 눌러주시는데 파트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조립품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로 저희가 한글로 유형창을 변경할 예정인데 조립품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어셈블리 1이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워킹 홀딩 클램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든 어셈블리 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놓고요. 이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조립을 할 건데 조립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고정 메이트를 이용해 주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Shift 키를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동되는 거에 맞춰서 참조점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모델을 갖다 대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이제 메이트 커넥터에 이제 참조점을 나타나게 하는 걸 잠그는 기능입니다. 이제 Shift 키를 제가 놓고 요 끝에 놔두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제 가장 근접한 곳에 메이트 커넥터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클릭해가지고 일단 메이트 커넥터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어셈블리에서 제가 이 면에 대해서 메이트 커넥터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원래 이 어셈블리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떨어지게 되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부품 간에 이제 서로 일단 조립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해결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얘네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실린더는 지금 상하로 자유롭기 때문에 다 끝까지 안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좀 모션을 움직여주면은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복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 측면 부분에 다 이 부품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복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서브 어셈블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개별 모서리 일치나 면에서 모서리 일치가 있는데 아까 저는 개별 모서리 일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아까 모서리를 하나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에서 모서리 일치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시면은 이제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메이트 참조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면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 면 안에 이 참조선과 동일한 크기의 모서리 선들에 대해서 이 인스턴스, 그러니까 서브 어셈블리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 피처 리스트에 총 8개의 이제 서브 어셈블리가 추가되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정 1이라는 메이트도 다 복사가 된 거고요. 이 메이트들을 제가 이동해 보면은 같이 다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하로도 이동이 되고 이제 좌우로 이제 각각 따로 그러니까 고정 메이트랑 이제 서브 어셈블리만 복사가 된 거지 나머지 이동은 다 자유롭게 지금 진행이 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서브 어셈블리들을 다른 데다 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서가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따로 관리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저희 탭 관리자에서 해당 부분만 따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워킹 홀딩 클램프의 파트 스튜디오와 이 어셈블리 1을 제가 다른 문서에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피처리스트에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냥 눈 모양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우클릭해서 통합 문서로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클램프라는 워킹 홀딩 클램프라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이동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이동이 완료되면은 현재 보시면 탭에 해당 파트 스튜디오 어셈블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워킹 홀딩 클램프 아까 이쪽을 한번 가보면은 이상한 이제 뭔가 클립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마스터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클립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외부 문서랑 이제 얘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연결된 통합 문서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이거를 이동시켰는데 이동시킨 문서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동됐던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가 한글이 아직 체험판이다 보니까 여기 메이트가 한글로 되어 있던 게 지금 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선 요청을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정식으로 한글이 출시됐을 때는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형상이 이제 이쪽에 바로 들어와 있는 건데 제가 약간의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메인 바디를 좀 더 뚱뚱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2.5인치 정도로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럼 깨지네요. 2.5인치가 아니라 한 2.2인치 정도로 사실 육안에 보일 정도로만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다음 여기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2.5인치 정도로 크기를 늘려서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 전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직 얘네들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꿨지만 아까 거기서는 변경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버전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V1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 버전을 만들고 지금 보시면 버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화면을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파란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어떻게 뜨냐면은 더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뜨게 되죠. 여기서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한번 그 연결된 통합 문서 업데이트라는 항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라는 항목에서 V1이라는 항목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모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한 얘만 좀 다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뭔가 얘가 얘보다는 확실히 덩치가 큰 걸 볼 수가 있죠. 네, 얘가 얘보다 좀 더 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버 어셈블리에서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관리하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다음 주에 있는 고급 교육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릴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조립을 했을 경우에 실제와 같은 모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모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미 지금 조립되어 있는 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축을 이동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실제 조립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조립이 돼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생성을 해서 새롭게 어셈블리를 열었고요. 파트 스튜디오에서 이제 머신 바이스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줬는데 일단 이 베이스판은 고정을 해서 움직여지지 않도록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 얘랑 얘네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이 베이스에 대해서 슬라이더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 메이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메이트 커넥터에서 이쪽 모서리에 대해서 제가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이쪽 그 다음 이제 이 모서리에 대해서 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확인 버튼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가끔씩 보시면은 이제 얘가 정확하게 안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 이 메이트 커넥터 밑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축 같은 걸 정렬을 해서 좀 더 원하는 위치에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제 얘가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메이트 밑에 보시면은 메이트 커넥터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메이트 커넥터가 나타나 있고 제가 만약 이 메이트 커넥터를 편집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다시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G축에 대해서 얘를 만약 30도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조립을 하고 나서도 좀 더 이제 모디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30도 이동한 다음에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더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잠깐 애니메이션을 해서 원래 위치로 좀 돌릴게요. 얘가 이제 한 이 정도 원래 위치에 있는 거겠죠?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에 먼저 만들었던 파트 스튜디오를 먼저 볼게요. 이 면에서부터 이 면까지의 거리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 보시면은 최소 거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2번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우클릭해서 뭐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2에 가가지고 이 슬라이더 메이트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되게 제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이 우클릭을 하시면은 편집이 나타나게 되죠. 옵셋이랑 한계라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한계라는 조건 한번 주도록 할게요. 뭐 최소거리랑 최대거리가 나타나는데 이걸 0부터 아까 복사했던 177.8mm로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게 저희가 원했던 거랑 좀 다르게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G축이 이 파란 색깔로 나타나 있는 선이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얘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77.8부터 0mm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 설정을 하시면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렇게 상하 움직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얘를 조립을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부분에 꽂히면서 얘가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축 회전 메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 안쪽에 있는 점과 이 축에서 이 점을 선택해 주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먼저 선택한 게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먼저 선택한 게 움직이게 되는데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서 이동시켜 보면은 얘가 이제 회전이 되고 얘는 회전이 안 되게 되죠. 그 다음 얘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메이트를 이용해서 이 스핀들의 끝부분과 그리고 이 내부의 섬을 클릭해서 조립을 할 수 있죠. 현재 보시면 이제 이 슬라이더는 앞뒤로 움직여지고 얘는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클릭해서 회전을 볼까요?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죠. 이제 얘를 실제와 같이 예를 들어 이제 이 슬라이더가 되면서 얘가 회전이 되게 조건을 주도록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릴레이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어 릴레이션, 렉 피니언, 스크류, 그리고 리니어 릴레이션. 이번에 렉커 피니언, 미니언 릴레이션을 줄 거고요. 주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슬라이더와 축 회전 메이트를 두 개를 동시에 주게 되면은 이제 렉 피니언에 대한 구속 조건들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 회전당 얼만큼 갈 건지 거리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정확하게 뭐 피치를 계산해서 이제 피치를 입력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저는 임의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얘를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게 실제와 같은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얘를 제가 만약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싶다. 그럼 애니메이트 조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단계 값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왕복 재생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앞뒤로 이동되는 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어 메이트나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리니어 릴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두 개의 이제 리니어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을 지금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만약 방향을 바꿔준다면은 얘를 위로 올리면은 얘가 반대로 움직여지게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비율도 주실 수가 있어요. 0.5만큼 이라는 조건을 주시면은 얘 이동하는 거에 0.5만큼만 이동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실제와 같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메이트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중에 왔던 것 중에 이제 BOM이랑 뭐 전개도를 뽑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왔었습니다. 한번 이번에 온셰이프에서 저희 온셰이프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가 온셰이프 문서의 장점 중에 하나인 JPG를 GIF를 올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 탭 관리자를 통해서 온셰이프 어셈블리랑 파트들이 많아졌을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뭐 렌더링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PDF를 이용해서 카탈로그를 같이 넣어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품 같은 걸 홍보할 때 이런 거 넣어 놓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해도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분해도는 온CF 앱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좀 이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크 아날리시스라 해가지고 공학적인 계산을 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오픈 BOM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온CF 앱스토어에 있는 항목인데 이 온CF 앱을 이용해서 해당 특정 어셈블리에 이제 BOM을 쉽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볼트나 너트의 개수를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서버 어셈블리들의 개수를 확인할 때 엄청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트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개수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뭐 리비전, 수정본이랑 뭐 지금 상태, 인프로그레스인지 뭐 펜딩인지 아니면 출시가 됐는지 이런 조건이랑 매테리얼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BOM은 언제 뽑는 걸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애플리케이션 추가에 오픈 BOM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픈 BOM이 온CF 내에서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제 작업 공간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어떤 어셈블리를 BOM을 뽑을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 마스터 어셈블리를 선택해서 뭐 조건이 있어요. 뭐 파트 올릴리 아니면 올 어셈블리인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올 어셈블리도 체크해 가지고 BOM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BOM을 뽑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연산이 되고요. 연산이 되는 동안 잠깐 다른 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이제 이 어셈블리 내에서는 지금 그림, 이미지 PDF 어셈블리도 있지만 다양한 파트들이 이렇게 폴더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하이얼 설정을 보시면은 다양한 파트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면도 이렇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도면은 미리 보기는 안 되고 안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셈블리도 이렇게 서버 어셈블리 단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지 중에 렌더링한 게 있는데 렌더링한 파일들도 이렇게 넣어놓고 언제든지 이제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폴더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일단 보시면은 뭐 아까 봤던 거랑 약간 다른데 뭐 알루미늄 같은 재질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라든가 그리고 개수들, 리비전들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어셈블리를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깨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조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메이트 커넥터가 밖에 나타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용자가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메이트 커넥터가 좀 숨겨져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모든 메이트 커넥터 숨기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메이트 커넥터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만약 다른 제조업체에다 보내줄 때 예를 들어 특정 부분에 메이트가 이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잘못 눌렀네요. 예를 들어 이 회전 메이트만 보이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보면 이 파트에서 이 회전 메이트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기 때문에 아 얘가 회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약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희 어제 제가 기술 지원을 하다가 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로보티즈라는 이제 모터랑 이제 로봇을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뭐 제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스텝 파일을 가지고 와서 조립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어셈블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가 링크가 되어 있는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총 10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원래는 회전이 안 되고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런 상태로 외부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얘를 좀 더 편하게 지금 보시면 얘를 제가 다른 어셈블리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막 잘 움직여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 싶고 이건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 설계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모터만 회전하고 싶은 모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만 쏙 빼고 얘를 이렇게 다 선택하세요. 다 선택하면은 얘만 빼고 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그룹이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얘만 움직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회전 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 내부에 섬을 선택해 주시면은 현재 보시면은 얘는 안 움직이지만 얘만 회전이 되고 그리고 다른 어셈블리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서브 어셈블리가 얘만 이제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 제조업체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삽입을 할 때 파트 스튜디오에서 이제 파트를 삽입할 수도 있고 어셈블리를 삽입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통합 문서에서 찾아보기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저한테 공유받은 다양한 파일들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공개 파일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로보티즈에 이제 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로보티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로보티즈에서 올려놓은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파트가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이 파트를 눌러주시고 파트 스튜디오를 가져올 수도 있고 조립품을 선택해가지고 이 어셈블리로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로보티즈 쪽에서도 뭐 모터에 대한 이제 모델링 파일 좀 달라고 하려고 이제 요구하거나 요구를 할 때 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링크를 알려주게 되면은 사용자가 직접 가져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얘도 이렇게 깨지죠?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룹이란 걸 안 써서 그래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룹이란 걸 이용해 주시면은 이제 얘도 안 깨지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앞에가 빠져 있는데 제가 한번 로보티즈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셈블리들을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버전 관리를 이용해서 좀 데이터들도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사실 뭐 시간이 저희가 원래 30분만 잡았는데 벌써 10분이나 오버가 돼가지고 어셈블리 쪽에서 다뤄야 될 만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프라인 강의 때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한 자리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고급 모델링이라 해서 뭐 스윕이나 로프트를 포함해서 모델링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문서들에 대한 관리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 대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모델링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원데이 교육이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쉐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새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가 웹미팅을 통해서 온쉐이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궁금하신 게 많다면 저희 쪽으로 뭐 공유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팀뷰어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 지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